네, 여보세요? 네, 우리 관악 어, FM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계속 듣고 계셨던 거죠? 다른 후보자분들 거. 아닙니다. 네, 아니신가요? 아, 네. 네, 네. 네. 처음 같은 느낌이어서 좋네요. 계속해서 예, 똑같이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보면 이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어, 정확하게 이제 1239표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어, 사실 보면은 지난번과 비슷한 구도로 간다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뭐 이제 김성식 후보자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제 미래통합당도 후보를 냈고요. 거기에다 또 바른미래당 지난번에도 네네. 새누리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쵸. 있긴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바른미래당이 함께 있었던 구의원들의 어떤 더불어민주당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어쨌든 지지층들에 대한 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너무 중요할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현재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핵심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지금 그동안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든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매우 힘겨워하십니다. 예,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네. 저 김성식은 우리 관악 구민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관악은 이미 특별선거구입니다. 뭐 이당 저당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찍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지 김성식이 있고 또 네. 이 김성식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에서 1당 2당 후보를 꺾고 이겨본 우리 관악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경제통 김성식 좀 더 크게 써야 되겠다. 저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겨본 후보로서 또 이길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 베스트 경제통으로 국회에서 우리 관악 구민 덕분에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우리 관악 구민들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이미 그런 특별한 선거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국회의원을 벌써 두 번이나 하셨고 또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국회의원의 상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구체적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21대 국회,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도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의 어떤 시대상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상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으로 21대를 좀 꾸려보고 싶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김성식 우리 관악구민 덕분에 이제 재선에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서 차분히 바라보면요, 스스로 성찰할 줄 알고 정치가 잘못될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의원이고요. 막말하고 정당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이런 의원들은 좀 훌륭한 의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지만 21대 국회는 벌써 더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싸움질 국회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의 국회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혁신이 필요합니다. 뭐 정당들의 기대서 정치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 김성식은 이제 정치 혁신 한 길을 걷고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국민편 무소속 김성식과 함께 이번에 관악에서 크게 한번 선거혁명을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20대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과 우리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가짜 뉴스 가지고 정쟁도 참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네, 정말 걱정이 되는데 네, 이 가짜 뉴스가 뭐 싸움이 정쟁 도구로 됐었던 모습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막말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혹시 뭐 정책적 대안이나 공약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짜 뉴스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 싸움이 부추겨지고 정치 혐오도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네, 저는 반대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하도 진영 대립으로 내가 하면 무조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 이른바 내로남불 논리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 진영 싸움에 하도 극단적인 사생결단의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짜 뉴스가 그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된 거죠. 네. 그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성숙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가짜 뉴스가 온상을 벗기게 되기 때문에 많이 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악의적으로 하는 가짜 뉴스 몇 개는 시범 케이스로 확실하게 처벌이 돼야 되겠죠. 요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산업 구조 조정 문제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문제라든가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한 정당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우리 DJP라고 하는 연합 정권이 외환위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듯이 앞으로도 우리 협치와 책임의 정치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금 제1당과 2당 간의 저런 극단적 대립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저 김성식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야를 넘나드는 문제 해결의 정치와 협력의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네. 후보자님 N번방 사건 이거 터진 거 보셨을 거고 그 전에 버닝썬도 있고 이 디지털 성범죄 뭐 사이버 성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또 혹시나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20대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N번방 사건은 기사를 보는 순간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이 몸이 떨리는 정도로 참으로 기사 읽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쵸, 고통스럽죠. 네, 네.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어떤 집단적인 성착취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조직적인 이 부분이 있고 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미 이 부분 N번방 사건에 대한 네. N번방 사건에 대한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현재 당장 양형 기준부터 강화해서 검찰과 법원이 양형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처벌을 높여야 이게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처벌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21대 국회가 꼼꼼하게 챙겨서 입법을 강화하고 특히 이 디지털망을 통하기 때문에 국제공조 수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단기적인 이슈에 한번 반짝 매몰되기보다는 이러한 정말 성착취와 같은 근본적인 이 잘못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좀 우리 사회에 좀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의원님, 아니 그 후보자님 일단은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이건 기사에 쓰진 않을 겁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동영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나가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선거 시기이긴 하죠. 20대 국회가 이걸 가지고 일단 양형 기준을 빨리 뭐 강화시키든지 어쨌든 법적인 것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뭐 원포인트로 빨리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근데 피디님 한번 생각을 네. 해보세요. 지금 네네. 선거 와중이니까 네네. 뭐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네네.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양형 기준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건 법원과 검찰이 네네. 회의만 열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고요. 네. 네, 그 요거부터 빨리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사각지대와 같은 근본적인 입법 대책은 또 그대로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네네. 또 21대 국회에서도 더 진전돼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 이슈가 되었을 때 N번방 사건 같은 것이 이슈가 네. 되었을 때 이슈만 따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네네.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서 네. 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연관된 그 어두운 그림자까지 네네. 같이 살피면서 대책을 제대로 하자는 거죠. 네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평등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차별금지법도 누군가 이야기하고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혐오 차별 이런 이야기하는데 후보자께서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도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평등에 대한 어떤 노력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여성이 우선 뭐 승진의 차별을 받고 있고 임금 격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고통은 사회적으로 떠넘기기를 하는 그런 일종의 전가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틀 속에 이 성불평등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그 평등 구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냥은 잘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적극적인 치유 정책이죠. 그러니까 할당제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네.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기회의 확대, 임금 격차의 축소, 또 여러 가지 그 출산과 양육 부담은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을 해서 개인 부담이 덜 되게 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꾸준히 강화되는 것이 저는 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에 이제는 여성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분들의 감수성과 그분들의 역량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저는 공적인 분야에서부터의 그런 그 기회, 여성들에 대한 기회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있으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임원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을 반드시 일정한 정도로 할당하도록 그런 법을 이렇게 함께 개정한 적도 있습니다. 네. 성소수자 문제는 찬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적 합의가 깊어져야만 이 문제는 해결돼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을 함께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강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시대상의 뭐 이 시대가 요구하는 21대 국회의원의 모습들이 유권자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강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김성식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나름 재미있어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민의 삶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라든가 고충, 또 우리 젊은이들의 격차 문제에 대한 어려움, 또 기회가 좁아지는 데 대한 이런 그 하소연, 이런 것을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정말 불공정과 싸우면서 공정이 실현되고 경제적인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 비상시국입니다. 경제통 김성식, 저는 또 우리 주민들께서 크게 써주신다고 한다면 이번에 경제 비상대책 확실히 해내서 민생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정치 혁신을 위해서 늘 옳은 길을 가려고 했지 뭐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악 구민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관악특별선거구를 이미 만들어주신 관악구민과 함께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희 후보자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 4월 2일 또 그리고 4월 9일 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관악구민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